오늘도 한 장의 지식으로 여러분을 찾아온 인생 지식 한 장입니다. 오늘 밤 한국 하늘에 뜨는 딸기달. 바로 오늘 2026년 6월 30일 한국의 밤하늘에 아주 특별한 손님이 찾아옵니다. 이름하여 스트로베리 문, 우리말로 딸기달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새빨간 딸기 한 알이 하늘에 둥실 떠오를 것 같지만 잠시 후에 말씀드릴 충격적인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정보부터 챙겨드리겠습니다. 달이 완전히 둥글게 차오르는 망의 순간은 오늘 오전 8시 57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각은 이미 해가 환하게 뜬 대낮이라 안타깝게도 그 정확한 순간에는 달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봐야 할까요?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 그리고 다시 오늘 저녁부터 내일 새벽까지가 가장 둥근 딸기, 달을 감상하기 좋은 황금 시간대입니다. 관측 명당은 동쪽에서 남쪽 방향으로 시야가 탁 트인 곳입니다. 달이 처음 떠오를 때는 지평선의 바짝부터 낮게 뜨기 때문에 높은 건물이나 나무에 가리지 않는 강변, 공원, 옥상이 좋습니다. 다만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본격적인 장마철로 접어드는 시기라 구름이 두껍게 낄 수 있습니다. 기상청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시고 구름이 잠시 걷히는 맑은 틈을 노리시길 바랍니다. 예로부터 이 딸기달을 보며 사랑의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낭만적인 속설도 전해 내려오니 오늘 밤 하늘이 열린다면 잠시 소원 하나 빌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딸기달, 도대체 왜 딸기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한 장씩 천천히 펼쳐보겠습니다. 알고 나면 오늘 밤 보는 달이 완전히 다르게 보일 겁니다. 첫 번째 반전, 딸기달은 딸기색이 아니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스트로베리 문이라는 이름은 달의 색깔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름 때문에 달이 딸기처럼 붉게 물든다고 생각하시지만 이건 절반의 오해입니다. 이 이름의 주인공은 북아메리카 원주민, 그 중에서도 알곤킨족입니다. 시계도 인쇄된 달력도 없던 시절, 이들에게 매달 떠오르는 보름달은 계절을 잇는 살아있는 달력이었습니다. 그리고 6월은 들판에 야생 딸기가 빨갛게 익어가는 수확의 계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6월의 보름달에 딸기달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다시 말해 스트로베리 문은 색이 아니라 이제 딸기를 거둘 때가 되었다는 자연의 알림장이었던 셈입니다. 흥미롭게도 같은 달을 바다 건너 유럽 사람들은 전혀 다르게 불렀습니다. 장미가 만개하는 시기라 하여 로즈문, 장미달이라 불렀고 꿀을 수확하는 한 해 중 가장 달콤한 시기라 하여 허니문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결혼 직후 떠나는 달콤한 여행, 바로 그 허니문이라는 단어가 이 6월의 보름달에서 비롯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같은 달을 두고도 사는 땅과 문화에 따라 이렇게 다른 이름이 붙었다는 사실이 참 흥미롭습니다. 두 번째 반전, 그런데 진짜로 붉게 보이기도 한다. 자, 여기서 한 번 더 반전이 등장합니다. 이름의 유래는 색과 무관하다고 했는데 신기하게도 6월의 보름달은 실제로 유난히 붉거나 주황빛으로 보일 때가 많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비밀의 열쇠는 바로 달이 뜨는 높이에 있습니다. 6월은 1년 중 낮이 가장 긴 하지가 들어있는 달입니다. 태양이 하늘 꼭대기까지 가장 높이 솟구치는 시기지요. 그런데 보름달은 언제나 지구를 사이에 두고 태양의 정반대편에 자리합니다. 그러니 태양이 높이 뜨는 만큼 보름달은 반대로 1년 중 가장 낮게 지평선에 바짝 붙어서 떠오르게 됩니다. 바로 이 낮은 높이가 붉은 빛의 비밀입니다. 달이 지평선 가까이 깔리면 우리 눈에 닿는 달빛은 훨씬 더 두꺼운 대기층을 비스듬히 통과해야 합니다. 이때 파장이 짧은 파란빛은 공기 입자에 부딪혀 사방으로 흩어져 버리고 파장이 긴 붉은빛만 끝까지 살아남아 우리 눈에 도달합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드는 것과 정확히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가장 낮게 뜨는 6월의 딸기달은 이름값을 하기라도 하듯 정말로 불구스름한 딸기빛을 머금고 떠오르곤 합니다. 우연이지만 참으로 절묘한 이름이지요. 세 번째 비밀, 낮게 뜨는데 왜 더 커 보일까?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낮게 뜨는 달인데 왜 어떤 날은 평소보다 훨씬 더 크고 웅장하게 보일까요? 이것은 천문학이 아니라 우리 뇌가 만들어내는 착각, 이른바 달착시 현상입니다. 똑같은 크기의 달이라도 하늘 높이 홀로 떠 있을 때보다 지평선 근처에서 건물이나 산, 나무 같은 지상의 물체와 나란히 있을 때 우리 뇌는 그 달을 훨씬 더 크게 인식합니다. 비교 대상이 곁에 있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동전이나 손가락으로 크기를 재보면 두 경우의 달 크기는 거의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 낮게 뜨는 6월의 딸기달은 붉게 보이는 동시에 더 크게 보이는 두 가지 효과를 한꺼번에 누리는 보름달인 셈입니다. 네 번째 비밀, 18년에 한 번 찾아오는 특별한 해. 가끔 뉴스에서 18년 만에 가장 낮게 뜨는 딸기달이라거나 다음에는 2043년에야 볼 수 있다는 헤드라인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단순히 6월이라 낮게 뜨는 것을 넘어 아주 특별한 천문 현상이 겹치는 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인공은 주요 월면 정시라는 현상입니다. 달이 하늘을 지나는 길은 태양이 지나는 길과 살짝 기울어져 있는데 이 기울기가 약 18.6년을 주기로 가장 극단에 도달합니다. 이 시기와 6월의 보름달이 딱 만나면 달은 수십 년 만에 보기 드물 만큼 낮은 고도로 지평선을 스치듯 흘러갑니다. 평소보다 더 붉고 더 오래 지평선 근처에 머무는 장관이 펼쳐지는 것이지요. 가장 최근에 이 정점에 도달했던 해가 바로 2025년이었고 다음 정점은 2043년입니다. 그러니 매년 뜨는 딸기달이라도 어떤 해의 딸기달은 한 세대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귀한 풍경이 되는 셈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보름달의 12가지 이름. 스트로베리 문이 6월의 이름이라면 나머지 11달의 보름달에도 저마다 멋진 이름이 있습니다. 1792년부터 발행되어 온 오래된 농사 영감에 정리된 이름들을 따라가면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의 1년이 한 편의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1월은 늑대달입니다. 먹이가 사라진 한겨울, 굶주린 늑대들이 울부짖던 달이지요. 2월은 눈달입니다. 눈이 가장 많이 쌓이던 시기로 사냥이 어려워 굶주린
달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3월은 지렁이 달입니다. 얼었던 땅이 녹으며 지렁이가 다시 모습을 드러내던 달입니다. 4월은 분홍달, 봄꽃이 분홍빛으로 피어나던 달입니다. 5월은 꽃달, 온갖 꽃이 만개하던 달이지요. 그리고 6월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딸기달입니다. 7월은 수사슴 달입니다. 수사슴의 뿔이 새로 돋아나던 시기에서 유래했습니다. 8월은 철갑상어달, 큰 물고기가 많이 잡히던 달입니다. 9월은 수확달이자 옥수수달로 곡식을 거두던 추수의 절정이었습니다. 10월은 사냥꾼달입니다. 긴 겨울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사냥을 시작하던 달이지요. 11월은 비버달, 비버가 겨울 준비로 가장 분주하던 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월은 차가운 달, 모든 것이 얼어붙고 밤이 가장 길던 달입니다. 이름 하나하나에 그 계절의 풍경과 사람들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늘 무심코 보던 보름달도 이 12개의 이름을 알고 나면 완전히 새롭게 다가옵니다. 6번째 상식, 보름달은 왜 한 달에 한 번일까? 잠깐 여기서 기본적인 궁금증 하나를 풀고 가겠습니다. 왜 보름달은 한 달에 딱 한 번만 뜰까요? 달은 지구 둘레를 돌면서 태양빛을 받는 면이 우리에게 얼마나 보이느냐에 따라 모양이 달라집니다. 전혀 보이지 않는 sak에서 시작해 초승달과 반달을 거쳐 둥근 면이 완전히 우리를 향하는 보름달이 되었다가 다시 줄어드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 한 바퀴, 그러니까 sak에서 다음 sak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29.5일입니다. 우리가 쓰는 한 달과 거의 비슷하지요. 그래서 보름달은 한 달에 한 번꼴로 찾아오고 음력으로 보름, 즉 15일 무렵에 둥근 달이 뜨는 것입니다. 보름달이란 결국 태양과 지구와 달이 순서대로 거의 일직선을 이루어 달의 밝은 방구 전체가 우리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순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7번째 상식, 슈퍼문과 마이크로문이라는 두 얼굴 같은 보름달이라도 그 크기는 매번 똑같지 않습니다. 달이 지구를 도는 길은 완벽한 원이 아니라 살짝 찌그러진 타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달은 지구에 가까워질 때도 있고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 근처에서 뜨는 큰 보름달을 슈퍼문이라 부르고 반대로 가장 먼 지점 근처에서 뜨는 작은 보름달을 마이크로문이라 부릅니다. 그 차이가 얼마나 될까요?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2026년 가장 큰 보름달은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뜨는 달이고 가장 작은 보름달은 5월 30일에 뜨는 달입니다. 둘의 크기 차이는 무려 14%에 달합니다. 같은 보름달이라도 어느 위치에서 뜨느냐에 따라 이렇게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8번째 상식, 한 달에 2번 뜨는 블루문. 그렇다면 한 달에 보름달이 2번 뜨는 일도 있을까요? 놀랍게도 있습니다. 보름달의 주기가 약 29.5일이다 보니 어쩌다 한 달의 첫날 무렵에 보름달이 뜨면 그 달의 마지막 무렵에 한 번 더 보름달이 뜰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달에 2번째로 뜨는 보름달을 블루문이라 부릅니다. 이름은 푸른 달이지만 실제로 파랗게 보이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저 드물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뜻이지요. 영어에서 아주 드문 일을 두고 블루문이 뜰 때라고 표현하는 것도 바로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9번째 상식, 달은 지금도 멀어지고 있다. 조금 쓸쓸하면서도 신기한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올려다보는 저 달은 사실 아주 천천히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달은 매년 약 3.8cm씩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손톱이 자라는 속도와 비슷한 아주 느린 이별입니다. 까마득한 먼 미래에는 달이 지금보다 더 작아 보이고 개기일식 같은 장관도 더는 보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 밤 떠오르는 딸기달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달이기도 한 셈입니다. 10번째 이야기, 한국의 보름달과 달 속 토끼. 사실 보름달을 특별하게 여긴 것은 북아메리카 원주민만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보름달은 아주 각별한 존재였습니다. 한 해의 첫 보름달이 뜨는 정월대 보름에는 부럼을 깨물고 달집을 태우며 한 해의 건강과 풍년을 빌었고 가을의 한가위, 추석 보름달 아래에서는 강강술래를 돌며 풍요에 감사했습니다. 둥근 보름달은 곧 가득 참과 풍요, 소원 성취의 상징이었던 것이지요. 재미있는 점은 같은 달을 보면서도 동양과 서양이 전혀 다른 그림을 떠올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달의 어두운 무늬에서 방아를 찢는 토끼를 보았지만 서양 사람들은 같은 무늬에서 사람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똑같은 달, 똑같은 무늬인데도 문화에 따라 토끼가 되기도 하고 사람 얼굴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밤 딸기 달이 떠오른다면 여러분의 눈에는 그 안에서 무엇이 보이는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작은 재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무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토끼도 사람 얼굴도 아닌 달의 바다라고 불리는 거대한 평원입니다. 아주 먼 옛날 운석이 부딪히며 생긴 거대한 구덩이에 용암이 흘러나와 굳으면서 주변보다 어둡고 평평한 지형이 만들어진 것이지요. 물은 한 방울도 없지만 멀리서 보면 마치 검은 바다처럼 보인다고 하여 바다라는 낭만적인 이름이 붙었습니다. 우리가 토끼라고 불러온 그 무늬가 사실은 수십억 년 전 우주의 충돌이 남긴 흔적이라니 더욱 신비롭게 느껴집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밤 한국 하늘에 뜨는 스트로베리 문은 딸기색 달이 아니라 딸기를 거두던 계절의 달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 중 가장 낮게 뜨는 6월 보름달의 특성 덕분에 이름값을 하듯 종종 붉은 빛을 머금고 더 크게 떠오릅니다. 자연의 우연과 과학, 그리고 옛사람들의 지혜가 절묘하게 겹쳐 만들어진 이름인 셈이지요. 색이 아니라 계절을 담은 이름, 낮게 떠서 더 붉고 더 크게 보이는 달, 그리고 그 안에 토끼와 우주의 흔적을 동시에 품은 달. 알고 보면 6월의 보름달 하나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밤 하늘이 맑게 열린다면 잠시 고개를 들어 지평선 가까이 떠오르는 붉은 달을 찾아보세요. 어쩌면 수백 년 전 알곤킨족이 딸기 바구니를 들고 바라보던 바로 그 달빛이 오늘 밤 여러분의 창가에도 똑같이 내려앉고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인생 지식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의 지식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한 장의 지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